지난 두 개의 영상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는지 설명했지? 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스룸에서 어떻게 과제를 수행하는지 설명할게. 수업 하나 들어와 보면 상단에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수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. 수업 하나 들어가 보면 거기 선생님들이 제시한 과제들이 있어. 사용자 메뉴 들어가면 선생님 이름과 친구들 이름을 볼 수 있어. 스트림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게. 스트림 들어와 보면 수업에 있었던 과제가 스트림에도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. 그런데 스트림의 더 중요한 기능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공지글을 올린다는 거야. 이런 게 공지글이야. 이런 게 공지글이고, 가끔 선생님들이 수업의 보조자료 같은 것을 스트림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스트림도 잊지 말고 꼭 확인하자. 게시글에 보면 링크 복사라는 기능이 있어. 이 링크를 복사해 놓고 한글 같은 데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바로 가고 싶을 때 이 링크를 인터넷 창에 붙여서 바로 해당 게시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. 이제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업 창을 설명할게. 오른쪽 위에 보면 수업 드라이브 폴더라고 있어. 거기 한번 들어가 볼게. 이 폴더는 내 드라이브 밑에 클래스룸 밑에 있어. 클래스룸 밑에 보면 너희가 듣고 있는 모든 수업의 폴더가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. 그 중에 방금 갔었던 그 폴더를 선택해서 다시 들어가 보자. 지금은 비어 있지만 너희가 이 과목에서 과제를 하면 그 과제물들이 이 폴더에 저장되게 되는 거야. 다시 수업창에 와서 구글 캘린더 들어가 볼게. 구글 캘린더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어. 다시 수업창에 와서 내 과제북에 들어가 보자. 여기 들어와 보면 너희들이 해야 될 과제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. 다시 수업창으로 가보자. 이제 제일 중요한 설명을 할 거야. 선생님별로 너희에게 제시하는 과제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. 그 유형을 이해하려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과제를 만드는지 이해해야 해.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선생님들의 화면이야. 너희들에게는 없는 수업 만들기 기능이 선생님들에게는 있어. 그 밑에 보면 과제, 질문, 자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결국 너희들이 수행해야 되는 수업의 형태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. 그럼 너희 입장에서 봤을 때 과제 제출형 수업, 질문 응답형 수업, 그리고 자료 제시형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할게. 자, 첫 번째 과제 제출형 수업 들어가 보자. 과제 보기 누르고 과제형 수업 들어왔을 때 보이는 화면에 대해서 설명할게.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시사항을 적어놨어. 글씨가 깨알 같아서 놓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꼼꼼히 읽어야 돼. 이 밑에 보면 수업 댓글이 있어. 여기에다가 수업을 듣고 수업 댓글을 달 수가 있어. 오른쪽 보면 비공개 댓글이 있어. 이 비공개 댓글의 경우에는 선생님과 너희들만 볼 수 있는 거야. 왼쪽에 수업 댓글은 다른 친구들이 올린 댓글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비공개 댓글은 선생님과 너희의 개인적인 대화라고 보면 돼. 오른쪽에 보면 완료 표시가 있는데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.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. 이 수업의 경우에는 링크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동영상을 볼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. 동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라고 되어 있어. 퀴즈에 응답을 하고 이 선생님이 낸 퀴즈의 경우에는 너희들이 퀴즈를 풀고 나서 점수를 바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살려놓은 경우인데 이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서 이 퀴즈를 풀었다고 해서 출석 체크가 된 게 아니야. 옆에 있는 완료로 표시를 꼭 눌러줘야 돼. 과제를 제출하고 나면 너희 화면에 이 과제를 제출했다는 제출함이 떠 있어야 돼. 과제 제출형 수업 중에는 간단한 퀴즈로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.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한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될 문서가 너희들에게 도착해 있어. 문서를 열어보면 너희들이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. 그런데 여기 보면 제출 버튼이 있지만 이걸로 끝은 아니야. 밖에 나와서 제출을 꼭 눌러야 돼. 제출하기 기능이 제거된 걸 알 수 있지? 제출함이 떴어.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클래스룸 들어가고 아까 들었던 수업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비어 있었던 폴더였었는데 방금 제출한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. 이 문서는 선생님에게도 이미 제출된 거야. 걱정하지 않아도 돼. 그럼 이제 질문 응답형 수업을 알아볼게. 들어가고 질문 보기 보면
수업 안내 부분에 선생님들이 어떤 질문을 해 놓으셨을 거야.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수업이야. 공개적인 댓글로 답을 하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, 비공개 댓글로 답을 하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어.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답변 입력란에 답을 하고 제출하기를 원하실 거야. 한번 답을 달아볼게. 제출 버튼이 활성화됐지? 제출. 답변 입력란에 제출을 하고 나면 친구 답변 보기가 가능해. 이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의 답변에 댓글을 달라고 추천하셨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댓글에 들어가 볼 수 있어.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나의 답변이고, 테스트2라는 친구는 내 의견과 동일하네. 그러면 이런 것에 댓글을 달 수가 있어. 질문응답형 수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. 질문응답형 수업 중에 앞에서처럼 직접 답을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, 간단하게 선택형으로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셔.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놓으셨으면 나는 거기에 간단하게 체크를 해서 제출할 수도 있어. 제출. 마지막으로 자료 제시형 수업을 알아볼게. 자료 보기. 이 선생님은 도서 목록을 올려놓으셨네. 그러면 클릭해서 도서 목록을 살펴보면 되는 거야.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복잡하게 출석 체크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. 아마 이런 형태의 수업을 올리시는 분들은 수업 댓글에 답을 달라고 하시겠지?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수업 방식을 알아봤어.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신 수업 안내를 꼼꼼히 읽는 거야.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과제형 수업의 경우 완료로 표시를 꼭 눌러달라는 거야. 모두 화이팅!